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장이의 말벗의 정장입니다. 만화 드래곤볼의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가 지난 3월 1일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10대 청소년기 시절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경제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자식들의 고민이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눌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줬던 것이 만화였습니다. 만화 속 주인공들이 겪는 모험과 성장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희미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미래를 계획하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져보았습니다. 드래곤볼도 그런 만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모님이 곁에 안 계신가요? 괜찮아요. 남들과 생긴 게 달라서 차별을 받거나 현실 감각이 부족해서 이용만 당하는 경우가 많았나요? 괜찮아요.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내가 소중한 것들을 지키지 못할까봐 겁이 났나요? 괜찮아요. 나도 그랬어요. 하지만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생길 거고 내가 지켜줘야만 할 것 같았던 친구들로부터 힘을 받은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 그때까지 조금만 더 해볼까요? 정말 그렇더군요. 적어도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힘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정장의 말벗 제3화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또 뵙겠습니다. 말벗 세 번째 이야기 친구는 만화가 김소희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달, 자리, 민트맛 사탕, 그리고 이번에 먼지행성이라는 만화책을 낸 만화가 김소희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요 만화가 먼지행성. 네, 이번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이 만화 먼지행성 먼저 이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만화인가요? 이 먼지행성은 외곽에 있는 어떤 은하단에 있는 볕이 별로 들지 않는 작은 행성인데 그 다른 주변의 행성들이 자신들 행성의 청정 유지를 위해서 이 외곽에 있는 행성 하나를 쓰레기통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쓰레기를 모두 이 행성에 버리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쓰레기통이 된 행성에 쓰레기장을 지키는 직원이 한 명 있고 또 여기에 버려지는 사람들과 찾아오는 사람들, 그들이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만화가 조금 밝은 만화는 아닌 거죠?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지금 우리의 문제들을 담고 있는 면도 있지만 또 이들이 보여주는 연대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밝은 면 어두운 면 모두 두루두루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작가님이 먼지행성 지금 신간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전에도 단행본을 3권 네네네. 내셨는데 제가 드래곤볼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프닝 멘트를 만들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첫 만화가 작가님 만화가 반달이었고요. 두 번째가 자리, 세 번째가 민트맛 사탕이었고 지금 먼지행성인데 네네. 이 오프닝 멘트랑 작가님의 이 스토리 네네네.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만화의 스토리랑 너무 매칭이 되는 거예요. 저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작가님 얘기는 아니었는데 네네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먼지행성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작가님이 그 전에 쓰셨던 만화들을 잠깐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달과 자리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희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반달은 그 10대의 송이라는 주인공이 남들과는 다른 환경, 여기서는 이제 아이들이 잘 모르는 술집 창고에서 지낸 어떤 한 시절에 대해서 담고 있고요. 친구들한테는 말하지 못하는 사정을 가진 아이의 외로움과 성장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리라는 작품은 제가 이제 20대 시절에 친구와 함께 만화가랑 화가의 꿈을 이루려고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이사 다닌 여정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사회초년생이 사회 나와서 만났을 때의 집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조건의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좀 우프게 만화로 만들어 봤습니다.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2021년 레드어워드 수상작 주목할 만한 작품상이죠. 네, 주목할 만한 시선. 예. 주목할 만한 시선. 네. 네. 거기에서 수상한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 반달 만화가 작가님의 초등학교 네네네. 시절의 자전적인 이야기고 자리가 20대 네네, 맞습니다. 시절인데 그래서 청소년기가 조금 중고등학교 시절이 비었네 라고 생각했는데 2년 전에 내신 거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민트맛 사탕 세 번째 작품 내셨습니다.
요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민트맛 사탕은 자전적인 내용은 꼭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들어있지만, 만났던 친구들, 제가 이제 커서 어른이 돼서만, 어떻게 보면 여기 선생님이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인데, 그 선생님의 시선으로 봤던 친구들의 모습도 있고, 가족이나 사회에서 약간 소외당하고 외로운 친구들이 게임 세상에서 만나서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내용의 만화입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이 그리신 만화들의 환경들은 이 주인공들이 처해 있는 환경적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그렇네요. 스스로가 헤쳐나가기에는 조금 힘이 드는 네네네. 왜냐면은 뭐 계속 드래곤볼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네. 손오공이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네네네. 네, 어릴 때. 근데 반달의 송이도 아버지가 그 당시에 안 계셨고 곁에 네네. 그리고 자리는 이미 대학교를 가면서 독립을 하게 되면서 네네. 또 안 계시고 여러 난관들을 극복해내야 되는 네네. 그런 구조를 띠고 있네요. 네, 모험의 서사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근데 민트맛 사탕은 집에는 그래도 네네. 있지만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숨 쉬는 게 힘들다? 네네. 그런 현실 속에 숨쉬기가 힘들기 때문에 게임 속으로 도피한다. 이런 스토리 라인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작가님이 실제로 비염이 있으셔가지고 숨쉬기가 힘들 때 드셨던 그 사탕이 예예. 네, 민트맛 사탕이었고 네네. 거기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었죠. 네. 예. 그러니까 하한 느낌이 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은 조금 어렵지만 주인공들이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밝게 그려지고 또 사이사이 웃음 코드들도 좀 있잖아요. 네네.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먼지 행성은 표지부터가 조금 네네. 우주의 기운을 좀 담고 있잖아요. 까만 우주의 네. 그 밤하늘을 조금 나타내면서 네네. 이 친구가 주인공이죠. 네, 리나라고 여주인공입니다. 사전에 저는 이 먼지 행성을 다 읽어봤는데 리나라는 친구도 조금 배경 설명을 하자면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버려진 어떻게 보면 유기되는 네, 그런 버려졌죠. 쓰레기 네. 캡슐에 담겨서 버려졌으니까요. 아이인데 네네. 그 먼지 행성에 계셨던 분들이 네네. 입양을 하여서 키우게 되면서 겪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잖아요. 네네네. 이게 조금 작가님의 자전적 스토리는 아니지만 그전 네네. 작품들과 달리 근데 좀 세계관이 이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제가 잘 본 거죠? 그럼요. 네. 알아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제가 저라는 사람의 속성이 달라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소재를 갖고 오거나 이야기를 떠올렸을 때, 저라는 어떤 성분을 밑바탕으로 이야기가 자라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러면서 좀 이번 이야기는 어두운 소재여도 좀 밝게 해볼까? 밝은 소재여도 좀 진지하게 끌어가 볼까? 이런 식으로 톤 조절을 하면서 스토리를 쓰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극복하고 성장하는 성장 드라마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의 작품 이야기들이 다 그런 걸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가님도 이 친구들처럼 청소년 시절이나 네네네. 청년기가 조금 환경이 힘드셨나요? 그럼요. 반달과 자리를 통해서 이미 많이 보여드렸고, 우리 정장이 말벗 선생님은 다 아시지만, 모르시는 독자분들을 위해서 10대 시절에 집이 망한, 가정이 갑자기 환경이 바뀌고, 그것들을 주변 친구들한테 드러내기 힘드니까 오히려 더 밝은 척을 하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더 좀 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친구들한테 비춰지고 싶고 오락부장도 하고. 네네네. 굉장히 밝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이러면서 환경이 바뀌어서 힘들고 감추고 싶은 어두움을 점점 더 감추는 거죠. 밝음으로 포장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마음을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존재랑은 오히려 멀어지고 그런 과정을 담고 있고 자리 역시 이사를 다니면서 원래는 내가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작업실을 얻고 독립을 했는데 이거는 월세를 내려고 사는 건지 작업을 하려고 이사를 하는 건지 헷갈리는 환경에 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좀 빨리 독립을 한 편인데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나 경험들이 제 작품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먼지 행성이 행성 시리즈의 시작일 뿐이라고 네네네. 잘 들었습니다. 예. 마음 같아서는 제가 구상했던 행성들의 이야기를 모두 풀고 싶은데 조금 이 시리즈가 반응이 우리 독자분들께서 많이 공감을 해주셔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첫 시작으로 이제 먼지 행성을 냈고 우주 난민들의 행성도 있고
공장 행성도 있었고 그냥 행성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사건들이 좀 있고 그런 작품도 지금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SF에 관심이 많았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예. 큰 그림을 계속 그리고 계셨군요, 작가님. 접근하기가 근데 현실화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의 어린 그런 환경 이런 것도 작품의 모티브가 이제 되는 거고, 이런 SF물을 그리신다는 거는 평소에도 SF물에 대한 장르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셨던 게 아닌가. 아, 그럼요. 좋아하죠. 저도 닥터 슬럼프, 드래곤볼 보고 자란 세대고 도리야마 아키라의 작품도 좋아했고 스타워즈 시리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마블에서 그 블랙팬서 편도 되게 좋아하고 SF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돼서까지 계속 제가 빠져들었던 장르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에 많이 처했을 때 무궁무진한 상상으로 빠져들 수 있는 우주, 미지의 세계라는 거는 되게 많은 설정을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끝없이 상상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었고 또 그런 걸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느껴서 멋진 작품들을 계속 만드는 거. 작품의 세계에 빠져드는 게 나 같은 사람하고 이제 만나는 그런 교감이랄까요? 동질감? 이런 거를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그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다 극복하시고 그런 상처를 받아들이시고 어른이 이제 되신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신데, 그 당시에는 네네. 좀 만화라는 상상 그리고 이 SF 우주에 대한 이런 상상 이런 것들이 현실에 대한 도피라고도 그런 할 면도 수 있었을 것 있었겠죠.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로 가게 되면서 만화가를 꿈꾸게 되신 게 아닌가, 이런 또 추측을 해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만화를 다 집필하신 게 있다고. 미술 시간에 과제로 이제 자유 그림 그리기였는데 전 만화를 그렸는데 이걸 완성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편을 그냥 완성해버렸죠. 반응이 좋아서 애들이 다 돌려보고 또 안 만들 거냐고 응원도 많이 받고 즐거웠어요. 송이의 청소년판이 네네네. 그런 만화가, 아이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전달하는 그런 만화가였네요. 아, 그러네요. 오히려 돌아가고 싶네요. 그때가 더 상업적 감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하질 못해요. 괜찮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멋진 작품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중2 때 처음으로 완고를 하신 만화를 처음으로 내시고 한 번도 만화가에 대한 꿈을 접지 않으셨다고, 그 이후부터. 네네.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미술을 공부했지만 전공을 선택할 때 뭐 이게 더 만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준으로 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0대 때 만화를 그리면서 이제 친구들이 막 반응을 막 해주면서 이게 첫 경험이잖아요. 네. 작가로서의 관종 기질의 어떤 확인이랄까? 그걸 느낀 이상 계속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른 나이에 데뷔를 하셨습니다. 20대에 바로 했으니까요. 네. 예. 26인가? 찾아봤는데 맞습니다. 네. 26살에 서울문화사 네네네. 공모전으로 만화가 데뷔하셨고, 네네. 그 당시만 해도 그 소설이나 시 작가들이 신춘문예로 등단하는 것처럼 맞아요. 만화가분들은 단행본을 발행해주는 그런 출판사의 공모전으로 등단하시잖아요. 네, 저희의 데뷔 루트는 오로지 그 출판사의 공모전밖에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 26이라는 이른 나이에 다른 친구들보다는 굉장히 빨리 하신 거죠. 네네. 제가 첫 공모전부터 본선에 오르면서 연달아 3회 본선 수상자가 되면서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저도 좀 깜짝 놀랐죠. 아직 잘 못 그리는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이제 데뷔를 시켜주셔서 이렇게 만화가로서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작가님을 이제 만화가로 처음부터 알게 된 게 아니라 지인으로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작가님을 뵈면은 되게 내성적이시잖아요. 네, 좀 의외로 그리고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하고 싶은 말도 잘 100이 있다면은 한 3? 2, 3 정도만 하시고 이제 미소로 항상 대신하시는데, 만화를 접했을 때는 이분이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시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 분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예. 만화라는 게 작가님의 마이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정확한 표현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인스타나 SNS를 할 때 제 얘기를 이렇게 글로 쓰고 뭐 사진을 올리고 길게 하는 거를 되게 쑥스러워 하는데, 만화로 하는 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인스타툰도 시작을 한 거거든요. 만화로 하니까 제 일상을 보여주는 게 좀 거리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장희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작가분들은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가수들도 마찬가지고 음, 무대 음. 밖에서와 무대 위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다른 것처럼 만화가분들도 평소의 모습과 음. 만화에서의 그 음. 힘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평소 때는 이렇게 조용히 지내시다가 만화에서는 막 전사로 변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이러시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통쾌했습니다. 지금 이 만화 이야기들이 네. 작가님은 뭐 좀 더 상업적인 이야기를 쓰는 작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하는 이야기보다도 좀 더 큰 힘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리 같은 경우에는 또 사실 판권은 팔렸잖아요. 아, 영상화 판권이 팔렸었는데 계약 기간 내에 제작이 안 돼가지고 그 투자자 그 뭔가 영화 만들고 싶으신 분들 있다면 한번 고려해 주시길. 내용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데뷔를 26살에 하시고 29살 때 첫 단행본. 네네네. 네, 저 여기 앞에는 없지만 아, 갖고 올 걸 그랬나 봐요. 지금 절판돼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예. 네. 고양이와 새라는 네. 작품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림체만 봤거든요. 근데 고양이와 새의 우정 이야기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그 책은 그 당시에는 좀 없었던 얘기였는데요. 탈학교 청소년들의 어떤 방황과 고민을 담고 있는 만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친구들이 서로 좀 응원해주면서 자기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작품부터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었군요. 그리고 15년 후에 첫 번째 단행본이었던 고양이와 새 이후에 반달, 네네. 지금 이 반달을 출간하셨는데 15년 동안 뭐 하셨어요? 수많은 어린이 책, 청소년 책, 잡지에 일러스트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림은 그리고 있었는데 만화를 그릴 시간이 없어서 계속 스토리만 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림으로 밥 벌어 먹고 산다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도가 셌어요. 정말 잠도 줄이고 어디 뭐 놀러 가는 건 생각도 못 하고 계속 그려서 지금 뭐 80권 넘게 그린 것 같아요. 이제 클라이언트의 의뢰를 받아서 출판사에서 이제 제가 한두 권을 내면 그 책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편집자분들이 전화를 하는 거죠. 다행히 좋은 분들이 주변에 많아가지고 그렇게 일이 계속 연결돼서 늘어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한 가지밖에 경험을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30대에 제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게 제 반려자를 만난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조직,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집 밖이 아닌 바깥에서의 행사 이런 걸 처음 경험을 해가지고 굉장히 신선하고 신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어디 회사에 한 번도 취직해본 적도 없고 출퇴근이라는 걸 별로 해본 적도 없어서 그때 이후로 제 삶에 사람을 만나는 범위가 넓어졌고 그러면서 우리 장희쌤도 알게 되고 의미가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영역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네네. 공부가 많이 됐어요. 더 내가 하는 일을 잘 선택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아니면 나도 저 일을 할 걸 그랬네 이러셨는지. 후자의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예. 저희가 볼 때는 만화가의 작업도 예. 결코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항상 마감에 쫓기시고 항상 눈이 충혈돼 계시고 근데 그게 우리가 서로의 직업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사람 만나는 거 좀 힘들다 하시는데 주변에 있으신 분들을 워낙에 챙기시는 성격이시기 때문에 그 영역을 넓히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네. 더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제가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우리는 벗이니까요. 네네. 예. 저 그 안에 있는 거 맞죠? 벗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뭐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결심을 하겠다는 거는 여쭤보나 마나네요. 아마 뭐 다시 돌아가도 만화를 그리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예. 좀 내성적이신 것 같은데 친구들이 내가 그린 만화를 보고 좋아하면 막 아까 관종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작가는 그게 없으면 할 수 없죠. 왜냐면 그려서 혼자 보면 되는데 일기에 그리거나 남이 봐주길 바라니까 이걸 그려서 바깥에 내놓고 싶은 거고 한 사람이라도 더 봐줬으면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럼요. 기본적으로 예술가들은 좀 관종기가 다 있어야. 아무래도 퍼포먼스를 해도 누가 봐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자리로 아까 또 말씀을 드렸던 레드 어워드상
아, 예, 예. 2021년도에 예.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네네. 어떤 상인가요? 그는 이제 그 민주적인 진보 성향의 문화 예술 각계각층의 그 예술가들을 뽑아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더 발전하는 시선이나 활동가들도 있고 뭐 가수도 있고 만화가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이렇게 상을 선정해서 주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만화로 받은 거죠. 예. 제가 사전에 좀 찾아봤는데 네네. 자본과 권력에 저항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선정하여 세상에 알리고 문화예술인들 간의 교류와 연대를 도모하는 시상식.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누가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시상식을 하는 거라서 더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 상을 받았을 때는 나한테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가서 저 아닌 다른 활동가 분들이나 예술가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상을 받게 됐는지 그 내용을 같이 보는 순간 아, 이 상이 되게 소중한 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시상식을 같이 보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1년에 또 같은 해에 토요일의 세계라는 만화로 한국 우수만화 50선에도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네. 그건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제 혼자만의 책이 아니고 여러 작가분들하고 같이 한 엔솔로지인데 청소년 엔솔로지라고 기획이 돼서 연락을 받아서 이제 단편 만화를 그리게 된 거였어요. 되게 많은 다른 작가분들의 작품들이 좋은 게 많았어요. 기획도 좋고 다른 작품들도 좋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21년에 상을 2개를 타셨는데 수상 이후에 생활이 조금 달라지셨나요? 생활 자체가 달라진 건 없고요. 제 마음 상태 같은 게 좀 달라졌어요. 더 잘하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응원을 받은 느낌? 그런 것들이 생활로 연결될 수는 있겠지요. 네, 뭐 수상을 해서 뭐 인지도나 뭐 책이 더 팔리거나 약간 그런 일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15년 동안 고양이와 새 첫 단행본 출간 이후에 두 번째 반달이 나오기까지 15년 동안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중에 환경연합이 발행하는 월간지 함께 사는 길에서 일러스트 작업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꽤 오랫동안 했죠. 15년? 예, 그 정도 작업을 했으니까요. 근데 아쉽게 올해 1월호로 폐간이 돼가지고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예, 마지막 표지 작업을 작년 11월호 함께 사는 게 표지를 제가 그렸는데 그때 그게 마지막 혼 줄 알았으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더 멋있게 그렸을 텐데 하는 편집장님에 대한 미안함과 저 스스로 아쉬움 같은 게 있더라고요. 15년 동안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게 계속 공부하듯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호수가 쌓이면서 편집부랑 신뢰관계가 쌓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만화도 그리고 일러스트도 그리고 영역이 좀 다양하니까 기사에 맞게 어쩔 땐 만화로 어쩔 때는 일러스트로 하면서 계속 같이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환경연합 월간지 뭐 레드워드라는 자본에 저항하는 상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환경연합 또 21년도에 카카오 웹툰 독립운동가 박자의 선생님 이야기 다룬 낫달이라는 작품도 하셨고요. 지금도 여러분 카카오 웹툰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독립운동가 백인의 생애를 다룬 프로젝트였고요. 그 선생님들의 생애를 100명의 작가 선생님들이 만화로 만드셨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카카오 웹툰에서 요청을 아닙니다. 따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카카오 웹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연재를 하고 1차로 33분 책으로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리에서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청년 예술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단행본 말고도 작가님이 협업으로 하신 작품들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행자 난민 또 우리 집 미세 플라스틱 주의보 동물도 권리가 있어요 등등의 이런 작품들을 하셨는데 이런 작품들의 사회적 메시지나 역사적인 그런 메시지나 담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걸 담아야겠다라고 스토리를 쓰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 보고 느꼈던 것들이 제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스미게 되는 것 같고요. 의도를 담고 그런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제가 동시대를 담을 수밖에 없는 지금의 한 일원이라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사회가 달랐다면 또 다른 이야기를 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화가들이라고 다 이런 주제를 관심 있게 보지 않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근데 그런 소재의 어떤 다양성이 좋아요. 100명의 작가가 있다면 100명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즐거운 콘텐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거라서 저도 제 만화가 그 중에 하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읽으면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네네. 나도 이 일원으로서 이들을 위한 뭔가 동참을 하고 싶다. 힘이 좀 돼줬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생각들이 좀 생겨나더라고요. 아, 그걸 의도하신 건 아니시겠지만 예, 아닙니다. 근데 다르면서도 같은 말인데 장희쌤처럼 제 만화를 보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좋겠다. 팬들이 더 생기고 독자분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늘 갖고 있죠.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식으로만 계속 보는 걸 수도 있겠는데 네네. 먼지행성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한 명도 네네. 어떻게 보면 국가폭력의 희생자로서 네네, 그렇죠.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민트맛 사탕도 역시 재밌게만 볼 수는 없는 게 우리 주변에 있는 학대의 네네.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고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 그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저는 연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그쪽으로 이제 푸시하는 거 아니죠? 그냥 저는 왜냐면 어떤 근본적인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개인이 바꾸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같이 문제를 논의하고 바꿔나가고 이런 힘을 모으고 이런 과정이 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이 아무래도 작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또 예. 좀 반골 기질이 있으신 게 아닌가. 아, 그게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사전 질문에 네. 요즘 유행하는 대중적인 소재의 만화를 그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네네네. 보냈는데 답변이 어떻게 되셨죠? 대중적인 소재는 따로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소재를 갖고 오더라도 대중적으로 풀어내느냐 그런 방식의 문제지 소재가 따로 있지는 않다. 이제 얘를 밤양갱으로 요즘 한창 핫한 노래 밤양갱으로 들었는데 몇 달 전만 해도 제가 양갱을 원래 좋아해요. 작업할 때 막 고열량 음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갱을 이렇게 잘라서 먹곤 했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저한테 할머니야 양갱을 좋아해? 요즘 누가 양갱을 먹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밤양갱 친구들이 노래 너무 좋아하잖아요. 밤양갱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히트칠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대중적인 소재는 내가 어떻게 보여지게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반골이라는 말을 꺼낸 이유는 네. 남들이 네. 하는 거 말고 네. 해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하신 게 아닌가.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작가님이 취향으로 그리신 이런 만화들로 힘을 얻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저처럼. 네, 계속 그려주세요. 네, 제가 그럼. 부탁 안 드려도 계속 이런 소재의 만화 그리시겠지만 그래도 지구에만 머물던 네. 사회적 약자들이 또 우주까지 범위를 확장해서 네, 좀 더 네. 성장한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러네요. 되게 멀리 갔네요. 네네네. 여러 행성을 또 만드실 계획이시니까 한보 전진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멋집니다. 지금 헬멧도 네네. 이 만화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편집부에서도 굉장히 마음 많이 써주셔서 만들었고 저 광고해도 돼요? 그럼요. 여기 뒤에 표지 보시면 QR코드가 있는데 고명원 밴드 저랑 계속 오랫동안 반달도 자리도 노래 만들어 주셨는데 같이 이번에도 먼지행성 OST 만들었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연결되니까 같이 만화와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 질문 때 여쭤봤었던 것 중에 요즘에 또 새롭게 그 일러스트 작업하고 단행본 내시는 거 외에 인스타툰? 설명해 주시죠. 아까도 살짝 대화의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제 얘기를 풀 때 만화 형식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툰을 해서 내 만화도 홍보하고 좀 내 일상도 팬들하고 나눠볼까 하는 마음에서 기획을 했는데 제가 매일 거의 하루의 스트레스를 맥주 한 캔으로 풀면서 우픈 눈물이 이렇게 한 방울 날 때가 있는데 그런 내용과 보기만 해도 행복한 고양이들을 담은 일상툰입니다. 그래서 10일, 20일, 30일 이렇게 연재 목표를 하고 있고요. 날짜를 맞추는 게 지금으로선 20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에 네네네. 이번 달은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네네.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네네. 네. 인스타그램에서 한 잔에 울고 양이에 웃고 아니 왜 우는 거 먼저 넣으셨어요? 울다가 웃는 게 좀 낫잖아요. 그러네요. 웃다가 우는 것보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네. 타임머신을 타고 반달 속에 송이에게 돌아가서 해주고 싶은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반달의 송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있는 많은 송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되게 내가 깜깜한데
힘들고 깜깜한데 이게 끝일 거야? 난 계속 이럴 거야? 이건 계속될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변하고 달라지고 흐르고 나는 그거를 어떻게 해나갈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이 전부라고 속단하고 최선을 다해 절망하고 물론 절망해야 될 땐 절망하는 게 맞지만 적어도 송이들 그 10대에는 그게 전부일 거라고 너무 무서워하고 속단하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움이 청할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도움을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를 돕게 되니까요. 근데 그거를 송이들이 해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하는 말이에요. 반달을 본 어른들이 그런 송이 같은 친구들을 보면 도와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 작가님이 반달을 쓰신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모두 자라면서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어른들의 도움을 받았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방송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조금 작가님의 이런 선한 메시지들이 퍼져나가서 훌륭한 어른들이 많이 이 사회에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네요.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먼지 행성도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그리고 4월 26일에 4월달 4화, 5화가 방송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감에 쫓기는 벗 김소희 작가님과는 여기서 이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